네, 다 잘 들어왔죠? 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내가 장면 창작을 2번이라고 했는데 이걸 3번으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이게 블로킹이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서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로킹이 뭐냐 하면은 그야말로 무대 위에서 어떤 위치에 서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나중에 연출 시간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블로킹은 짧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대 전체의 움직임의 스케치라고 보면 돼, 스케치. 그래서 장면 창작을 하면서 블로킹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먼저 밑그림을 먼저 쫙 그려놓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장면 창작에 들어가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블로킹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끝나요. 아무리 긴 작품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고 블로킹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연출들한테 가르쳐 줄 거니까 배우들일지라도 블로킹은 짧게 끝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내가 블로킹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똑같은 잔소리를 들을 텐데 여러분 그 프리 블로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블로킹은 무조건 연출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배우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블로킹을 짜겠다라고 하는 연출하고는 작업하지 마세요. 능력 없는 연출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연기자들은 블로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의 위치를 자기 스스로가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면 창작이나 블로킹은 관객의 시각에서 이거를 만들어야지 전체적인 무대의 픽처가 그려지는 건데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연극이라는 본질적인 개념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정말 블로킹의 능력이 없는 혹은 장면 창작에 대한 개념이 없는 연출가들이 뭐 그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거는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킹은 무조건 연출이 준비를 해와서 연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킹이 굉장히 스케치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지? 이런 생각을 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장면 창작을 하면서 그 이유들을 찾아낼 것이고 너무나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이 있으면 또 장면 창작을 하면서 다듬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2번으로 따로 뺐고 장면 창작이 사실은 씬메이킹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게 가는데 뭐 리딩보다 훨씬 더 길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장면 창작의 중간쯤에서 이제 책을 놓는 거지. 처음에는 왜 여기서 또 그 대사를 다 안 외워야 하면은 대사를 들고 무대에서 움직이면서 자기의 위치를 대본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외우고 있으면은 뭐 그 표시를 할 때마다 대본 갖고 와서 체크하고 막 이 난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장면 창작의 그 3분의 1 지점쯤 해서 이제 대본을 놓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요거는 한 가지 또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명심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장면 창작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모든 배우가 다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막 1장부터 3장까지 장면 창작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장면에 그 출연하는 그 장면에 나오는 배우들만 나와서 연습을 하지 그 장면에 안 나오는 배우들까지 다 코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같은 뭐 뭐지 그 집단 작업이고 우리의 팀워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연습할 때 같이 있어줘야 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슨 하계회 마인드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억지로 나와갖고 무조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습이 진행돼요. 다만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느냐? 그거 아니죠. 연습을 해야죠. 그렇게 해 갖고서 이제 장면 창작에 와서 이제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죠.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리허설 시간은 연습해 온 것을 맞춰보는 시간이지 와서 연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게 시스템화 돼 있죠. 과거에는 밤 새벽 2시, 3시까지 막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없앴어요. 그렇게 연습하면 효율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망쳐요. 시간만 줄창 가고. 항상 하루에 4시간 이하예요. 6시 반에서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끝냅니다. 그렇게 짧게 연습 시간을 만든 이유는 연습을 해와 갖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과거에는 현장에서의 극단들도 연습 시간을 굉장히 오래 갖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다 돈이에요. 뭐 연습실 뭐 한 타임 빌릴 때마다 이게 다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현장의 극단들도 다 연습해 갖고서 맞추는 시간에서 짧게 잡지 길게 그렇게 연습하는 그런 극단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져서 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면 창작을 하면 이제 장면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이거 뭐 전체적인 틀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것들은 좀 많이 넘어가요.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 스탑 앤 고 라는 이제 연습 기간을 갖는데 요거 한 뭐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스탑앤고는 뭐냐 하면은 런뚜루는 아니에요. 그냥 끊지 않고 쭉 가는 런뚜루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끊지 않고 가다가 꼭 필요한 곳에서 스탑하고 얘기하고 고치고 가고 이게 뭐 장면 창작처럼 그렇게 자주 스탑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익숙해져야 되니까 스탑앤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런스루 중간에 뭐 실수가 있건 대사를 까먹었건 뭐를 하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런스루를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연출이 이제 노트를 주고 하는 그 런스루 연습이 있는 거죠. 요것도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런스루가 끝나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텍 리허설이 시작이 되죠. 테크니컬 리허설에는 페이퍼 텍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 텍이 있고 그 다음에 웹 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드레스 텍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요거 하나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페이퍼 텍은 그야말로 그 대본만 가지고 하는 텍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드라이 웹 드레스 텍 전날 밤에 무대 감독, 그 다음에 연출, 그리고 주로 이제 큐를 맞출 수 있는 조명하고 음향 감독 이렇게 네 명이서 와서 어디에 큐를 맞출 것인가 큐 잡는 회의예요. 이거를 다 큐를 잡아놔야 그 다음날 드라이 텍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 텍은 뭐냐 하면 배우 없이 가는 텍입니다. 그 전날 큐를 맞췄고 조명 감독과 음향 감독이 큐를 다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주로 오전에 이제 빛을 보여주죠. 빛을 보여주면 이제 연출이 보고서 컨펌을 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하고 넘어가고 메모리하고 넘어가고 하면서 배우 없이 큐를 다 맞춰 놓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에 보통 이제 하루에 다 하는데 뭐 큰 공연 같은 경우는 드라이텍 하루, 웨텍 하루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웨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들이 같이 와요. 배우들이 와갖고서 그 큐의 변화를 배우들도 느껴야 되거든요. 감지를 하고 그래서 큐 앞뒤로 한 뭐 2, 3분씩 한 대사부터 시작해서 큐 변화하고 하는 그 지점을 이제 연습을 하거나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드레스텍은 그야말로 이제 의상까지 다 입고 이제 이거를 뭐 그랜드 리허설이라고도 부르죠. 리허설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 드레스텍을 아예 그냥 오픈 드레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드레스는 뭐냐 하면 관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관객이 아니라 초청된 관객을 받기도 하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드레스를 하는 경우도 있죠. 초청된 관객들은 보통 이제 무료로 들어와서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큰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드레스를 프레스 를 위해서 이제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평론가들한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갖기도 합니다. 이게 왜 처음에 연글지도 않은 공연을 먼저 기자들한테 보여주느냐? 이것도 사실은 한 가지 재밌는 시점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이 아무리 좋아도 기자들이 공연 끝나기 이틀 전에 써주면 그럼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공연이 소문이 나서 좋은 공연이라고 홍보를 하려면 공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들을 좀 일찍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연이 들어가는 이런 어떤 큰 틀의 이제 단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전체적인 뼈대만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면서 요 순서대로 공연 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이제 염두를 해두고 이제 그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연 제작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뭐 그 보충 설명이 좀 있었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질문 없어요? 질문. 네. 좋습니다. 아, 질문이 없으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구나라고 기뻐야 되는데 왜 불안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 디자인. 내가 그 무대 디자인을 하기 전에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허설의 스케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이유가 사실은 무대 디자인에 따라서 리허설 스케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대 디자인에 따라서 블로킹이나 장면 창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사실은 오히려 조명보다도 무대 디자인이 훨씬 더 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간을 나누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공간을 창작해내는 작업인데다가 그 배우들과 그 허구의 인물들, 그 다음에 허구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대 디자인을 하기 전에 공연 제작의 과정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 무대를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적으로 보입니까? 부분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보이죠.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침대가 있고 요 한 공간만을 보면은 사실적인 세팅이기도 하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 요 공간만 보더라도 사실적인 세팅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적인 느낌으로 보면 이건 전혀 사실적이 아니죠. 특히 이 뒤에 보면 이 그림자 처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표현적인 굉장히 좀 실험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요 문도 요 문도 사실은 그 프레임만 있지 벽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계단이나 나선형의 계단 이것도 수직적인 그 구분, 공간적인 구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적 개념과 현대적인 실험적 개념이 이렇게 합해진 알터네티브 리얼리즘이라 그럴까 이제 요즘 현대의 무대에서 많이 쓰는 그런 공간적인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 이제 무대 디자인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떠올려야 되는 게 나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나,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느낌과 분위기를 무대 디자이너서부터 줘야 돼요. 왜냐면 관객들 생각해 보세요.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것이 바로 무대 디자인이에요. 물론 큰 극장 같은 경우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그 무대를 보여주지 않기도 하고 일부러 무대를 어둡게 해갖고서 나중에 이제 그 세상을 짠 하고 펼치는 그런 어떤 기법이나 그런 뭐 작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극장에 걸어 들어올 때 여기저기에 예쁘게 조명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앞으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내가 경험해야 될 허구의 세상에 대한 그 느낌을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공연이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제일 먼저 심미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무대 디자인은 연출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 세상에 대한 뉘앙스, 그 어떤 그 느낌, 감각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내포를 해야만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무대 디자이너하고 연출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이 그 전체적인 공간을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디자인적 요소에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그 토론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만들 세상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딱딱한 세상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곡선적인 느낌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 또는 우리가 만들어낼 이 세상은 굉장히 그 대비적이고 뭐 뭔가 강렬한 색채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다이내믹한 세상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차분한 세상인가 그리고 색감으로는 뭐 어떻게 붉은색 위주의 엠버톤의 따뜻한 세상일까 아니면은 굉장히 차가운 세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적 요소,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뚜렷해요. 이거는 계층을 의미하죠.
1단, 2단, 3단. 이 수직적인 분할은 어떤 계층적인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계층적 차이 속에서 어떻게 수직적인 이동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무브먼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전체로 봤을 때 이게 횡적인 움직임이 많은가 아니면 종적인 움직임이 많은가 수직적 움직임이냐 수평적 움직임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제 뉘앙스도 여기에서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작품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움직이는 수직적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은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수평적 움직임이 많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디자인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겠죠. 이건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셋 디자이너의 디자인에 내포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디자인 한번 참고로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신찬이 아까 얘기했나? 네, 요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약간 음. 전체적으로 차가운 조명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따뜻한 느낌의 서재 같은 느낌. 그렇죠. 또 어떤 느낌을 받아요? 어차피 지금 바닥에 있는 핑크 색깔의 이 카페트와 이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살렸죠.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아까 이전의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무대하고 이 무대 디자인하고 뭐가 달라요? 수직적인 이동보다 수평적인 이동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수직적인 이동도 있기는 있지만 여기 발코니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여기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로 이제 액션이 이루어질 것 같죠. 또 하나만 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거하고. 주의적인 면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앞에 무대보다 좀 더 표현주의적인 면이 좀 반대. 덜 강조된 것 같습니다. 아, 그치. 덜 강조됐다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죠. 그죠? 네네네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집이 어딨어요? 공간이 이렇게 그냥 다 뚫려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주의적인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가미가 됐는데 오히려 더 표현주의적이고 상징주의적인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현실적인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벽이랄지 벽난로랄지 벽 장식이랄지 그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이랄지 창문에 심지어는 이 뒤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보여요? 이거 뒤에 배경이랄지 아니면 난간이랄지 발코니까지도 다 자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과 벽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며 또 이 의자나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어떤 그 집에 어떤 대저택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또 다른 뉘앙스를 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이게 딱 무대 디자인의 형태만 보더라도 어떤 작품일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 감이 있을 거죠. 이건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작품에는 뭐 사실주의적 그 희곡들이 많겠죠. 뭐 갈매기를 할 수도 있겠고, 뭐 벚꽃 동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밤으로의 긴 여로 같은 거 하면 좋겠다. 여기서 나중에 엄마가 여기서 피아노 치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의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또 이런 무대 디자인도 있어요. 이 무대 디자인의 특징은 뭔지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1학년 중에 누가 얘기해 볼까? 그 얘기 안 한 사람. 강현욱? 강현욱 마이크 안 돼요? 그러면은 야 희주가 얘기해봐. 네, 얘기 들려요? 네. 자, 네. 이 무대 디자인의 느낌은 어때요? 일단 그러니까 주인공을 가장 이렇게 음, 밝게 빛나게 해주는 음, 음, 스포트라이트가 예. 이렇게 아니, 잘
요거는 빼고 요거는 이제 연출적으로 장면을 창작한 거니까 네. 요거 없이 무대만 봤을 때 무대만 봤을 때 예, 약간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이거 네. 뭐예요 이게 그 달아놓은 게. 액자. 그쵸, 사진 액자. 그런데 사진이 없어. 어? 네. 뭔가 여기에서 좀 그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좀 있겠죠. 어? 네. 이것도 사실은 무대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특징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했을까를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그냥 장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분명히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디자인 속에 녹아 들어 있는 게 분명해요. 이게 내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작품의 무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예뻐서 만들어낸 그 무대 디자인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몇 개를 한번 더 비교해 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어떤 미국 시골의 무슨 바, 술집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는 다른 무대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실내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된 무대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이 플랫, 이 벽이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안에 마치 이렇게 갇혀져 있는 느낌,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좀 답답함 같은 것들도 좀 느껴지죠. 그렇게 답답함을 이거하고 사실은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뻥 뚫려 있는 느낌. 심지어는 이 달아놓은 액자들도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익스펜시브한, 굉장히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고, 이거는 뭐 무대 자체가 굉장히 크고 넓죠. 그런데 비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좁아 보이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그 아주 디테일한 심리적 변화나 아니면 그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 아주 작은 단위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작품들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컨파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응축되거나 압축되어 있는 형식의 이런 이제 무대 디자인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은 관객들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앉아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요 등장 인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고, 그들이 이제 둘러싸인 이 벽과 이 그 공간 속에서 이들이 가져야 될 어떤 심리적 압박감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예쁘죠. 일단 예쁘고 좀 판타지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시계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계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간에 달려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이것도 사실은 어떤 바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뭐 여기 무슨 뭐 마녀인지 누군지 이렇게 좀 얘기가 하고 있고, 그 밑에는 또 사람들이 있고, 이게 뭐야, 소인가? 소 같은데 뭐 이것도 사실은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네. 이런 식의 어떤 그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여긴 또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게 이 나무들을 수직적으로 배열을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좀 단조로울 수 있는 수평적 그 선들을 이 수직적인 나무들이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나무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조명이 또 이제 이 무대 디자인을 또 이제 받쳐주고 있죠. 이쪽에서 방향성이 있는 조명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나무들의 이 그 빛이 먹는 부분과 그림자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판타지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고, 요 가운데 또 동굴처럼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가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비롭고 흥미로운 그런 공간들을 또 배치를 했고, 근데 앞권은 사실은 이 뒤에 이거죠. 그 시계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있는 걸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적 의미를 여기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무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 무대 디자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무대 디자인은 단순히 기능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가 몇 개 있고 문이 몇 개 있고 이것만 표현하는 게 무대 디자인은 아닙니다. 무대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그 허구의 세상에 있는 그 뉘앙스와 이미지를 미적으로 심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대 디자인의 그 전체적인 그 미적 그
표현 감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 작품이 추구하는 내용과 그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담당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적 요소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창작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전체를 또 하나의 공간화했죠. 이게 보면은 이게 배 같아요, 배. 배의 어떤 내부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모여서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레미제라블 첫 장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서 조선소에서 막 일하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을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색다른 또 무대 장치를 했는데 이 무대에서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위에야 위에 사실은 이런 디자인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극장의 천장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뭐 매달아 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명 효과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또 아주 기술적으로 잘 풀어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무대의 형태를 보면은 무대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아마 여기 달아놓은 거는 아마 앞부분일 거예요. 그 뒷부분까지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는 뒤에서 조명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출 수가 있죠.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그런 무대 공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하고 조금 좀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좀 창의적인 또 무대예요. 그러니까 무대 자체를 또 하나의 공간으로 형상화시켰고 이런 천이나 드레이퍼리 같은 것을 가지고 이 면만 분할한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이제 분할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재밌는 것도 이게 의상 디자인의 느낌하고 이 무대의 느낌하고를 이렇게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자인도 조명, 의상, 무대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적으로 통일돼 갖고서 하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미술 감독이 있죠. 미술 감독. 혹은 이제 프로덕션 디자이너라 그래 갖고 모든 디자인적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성 있는 체제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디자이너의 장이 있죠. 연극에서는 사실은 연극도 좀 규모가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디자이너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명 디자이너하고 무대 디자이너 또 의상 디자이너가 셋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이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합해 갖고서 하나의 통일성을 또 이루는 것도 연출의 역할이기도 해요. 자, 요게 이제 또 무대 디자인의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이것도 굉장히 또 독특하죠. 이거는 뒤에 이런 어떤 나무들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이제 그림자 형식으로 만들어냈죠. 이게 실제로 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라 이거 다 합판으로 만든 평면일 거예요, 분명히. 평면이죠. 평면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자 처리로 인해서 어떤 숲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아주 또 재밌는 무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 이게 색감을 한번 유의해 보세요. 이게 지금 블루톤 위주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엠버기나 아니면 분홍색들이 좀 들어가서 이게 색감의 차이도 분명히 있죠. 이 톤하고 이 톤하고 이 톤하고는 또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색이 주는 또 느낌까지도 무대 디자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또 형태인데 우리 김예림, 예림아,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여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는? 일단 화려한 느낌이 가장 크고, 음, 무대만으로도 뭔가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것 그리고 같고요. 이전에 봐왔던 여러 무대 디자인하고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안으로 깊어지는 무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느낌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무슨 쇼 뭔가 무대 같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뮤지컬에서도 이제 자주 쓰이는 건데 이게 이제 쇼처럼 이제 꾸며진 무대인데 이러한 무대적 형태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 뭐 마치 무슨 뭐 음악 중심에 나오는 그런 무대 디자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무대 디자인들은 허구의 세상을 이 무대 속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있는 무대를 치장한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어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무대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대 자체를 그 치장을 한 거지 이게 새로운 어떤 공간이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무대 디자인적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심플, 간단. 요즘의 연극에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쭉 내리는 드레이퍼리, 이거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여러모로 쓸모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이제 색을 입혀갖고도 새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영상을 또 비춰갖고서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그 간편하고 단순화된 형태적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갖고서 이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공간 자체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무대 공간을 천으로 분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장면적 느낌 혹은 작품이 주는 느낌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식의 어떤 단순화된 세트인데 현실상 제작비가 굉장히 빠듯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형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품을 그 무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뭐 예산적인 그 압박에 시달리면은 사실은 요런 어떤 간단한 무대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그 뉘앙스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요런 것들, 요런 천들은 요즘에는 그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돼 갖고 이거 전부 다 그 방염 처리를 다 하고서 그 무대에 반입을 해야 되는 건 참고적으로 잊지 마시고. 자, 요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죠. 요 느낌만 한번 누가 아까 다송이 얘기했었나? 구다송?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이건 어떤 느낌인지. 사물들을 음, 무대 벽에 음. 나타낸 다 표현적인 붙여놨죠. 예. 네, 그리고 되게 혼란스럽다. 혼란스럽고 또 아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 사각형? 그쵸. 굉장히 스퀘어하고 그냥 딱 그냥 무대가 짜져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네. 색이 없죠. 색이. 아, 그냥 완전히 흰백색으로 해봐요. 이런 무대는 사실은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이거는 작품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명 디자이너가 이제 굉장히 열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조명을 무슨 색을 쓰던지 하여튼 여기에서 반사되는 빛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공간이죠. 뭐 이렇게 뭐 모든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벽에 붙어 있는 이런 공간은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거는 작품 자체가 사실은 사실주의적 경향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또 의외로 갈매기나 아니면은 무슨 뭐 햄릿이나 뭐 이런 공연들을 이런 데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자인적 믹스매치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창작을 해내는 그런 창의적인 또 표현의 수단이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또 이렇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공간도 무대 디자인적 요소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 초심플, 완전 간단 심플 플랫 몇 개 세우고 거기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게 그냥 다 그림으로 그린 거죠. 이거를 작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동화적이죠. 동화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세트가 간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것들을 이제 보여줄지에 대한 또 뉘앙스가 또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내부와 외부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창문을 보면 이게 분명히 이거 보면 실외 같기도 한데 또 이게 또 그 거리의 감각도 완전히 또 왜곡이 되어 있죠. 문이 이만하게 큰데 저 뒤에 보이는 이런 도시의 형상들이 또 이 중간에 있고 이것도 아주 비현실적인 무대이기는 하나 이게 굉장히 표현적으로 상징적으로 뭔가를 의미를 내포하고 공간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상징성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 앞에서 누군가가 연기를 한다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그 집의 현관 앞에서 어떤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갖고서 연기를 하면은 이 문 옆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어떤 도시의 길거리로도 또 여겨질 수가 있고 해서 이게 어떤 그 무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더불어서 연기적 표현이나 아니면 연출적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무대 세트와 그 병합해서 그 뭐지 화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표현법들을 찾는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형태의 공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무대 디자인 역시도 작품의 해석 혹은 뭐 연기의 표현 양식 이런 것들과도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또 뭐 이것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의외로 그냥 사실적인 연기와 그냥 일반적인 표현 방식과 양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트 디자인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으로는 사실은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재주와 능력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자, 요거는 더 단순해졌죠. 더 단순해져서 그 실제로 그 만들었던 이건 정말 플랫 5개 세워놓고 그 안에 이제 그 공간을 의미하는 식탁과 의자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어떤 문양 같은 거, 규칙적인 문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낸 그런. 그러니까 요 플랫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실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벽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색을 최대한도 배제를 하고서 뺐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무대 디자인 역시 배우들의 연기를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의도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무대 디자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 미적 요소죠. 그래서 이 의상하고의 그 통일성, 그 다음에 뒤에 이거는 그 내가 볼 때는 이 커다란 구는 구체인 것 같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작화라기보다는 뭐 영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적인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갖고서 요즘에는 또 많은 또 무대 디자인이 또 나오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무대 디자인이죠. 이거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이거 무슨 무대예요? 그 뮤지컬 마틸드 저 봤어요? 이거 예, 봤어요. 봤죠. 그죠? 예, 네. 마틸드의 무대 디자인인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무대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알파벳 퍼즐이죠. 알파벳 퍼즐을 큐브 형태로 해서 무대 전체를 다 이렇게 장식을 이거 만드는데 이거 뭐지 몇 달 걸렸다 그랬더라? 이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는 그 무대 장치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제자리에 붙여야 되고 또 빛하고 또 이거 전기 배선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공을 많이 들인 멋진 무대죠. 사실은 이 공간을 딱 보면 이게 어떤 세상인지 잘 몰라요. 이게 약간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마틸드가 벌어지는 세상은 또 판타지의 세상은 아니거든요. 현실에서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또 이야기들이 엮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대 디자이너가 이 세상을 창작할 때 연출하고 같이 그 보았던 요소는 현실적인 공간보다는 그 판타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 무대 디자인 자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미적으로 그냥 구현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영상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무대 디자인이 어떤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내며 또 무대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무대의 형태 그 다음에 무대에서 만드는 뭐 여러 가지 그 플랫과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